됐죠? 3장까지 4장을 하고 있죠. 오늘 4장을 하고 이제 고소설론과 작가, 이 고소설론과 작가는 뭐 이제 제가 큰 틀을 이렇게 쭉쭉쭉 해드릴게요. 뭐 다음 학기에 이제 3학년 때 공부할 때도 큰 틀을 알아두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게 제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맞춤법은 지금 3장까지 있고 4장 할 차례인 거 맞죠? 아니 4장은 맞나? 맞죠? 맞춤법의 기본 원리. 여기는 좀 쉬워요.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뭐 하자. 박사님의 테라 쉽죠. 아니 이제 보십시오. 자, 소리대로와 어법이 맞도록 거기 여러분 교재로 23페이지입니다. 맞나요? 23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행 맞춤법은 본문 6장과 부록으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이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자, 1장에서 한글 맞춤법의 체제 나와요. 체제 나오잖아요. 1장이 총칙, 2장이 자모, 자음과 모음, 3장이 소리, 4장이 형태, 5장이 띄어쓰기, 6장이 그 밖의 것, 부록이 문장,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한글 맞춤법의 체제 중에서 뭐 2장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2장.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뭐 문장, 뭐 부록으로 나오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특히 1장은 총칙, 2장은 자음과 모음, 그 다음 3장은 소리, 4장은 형태, 띄어쓰기, 그 다음에 문장포.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끔씩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밑에 보세요. 그 전체에 대한 기본 원리는 1장 총칙에 있다. 당연하죠? 총칙에서는 큰 강령. 우리도 여러분 민법 총론 이러면 큰 강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총론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넘겨보세요. 자, 24페이지. 여기 보면 총칙의 내용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나왔죠? 요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표준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소리대로 동그라미. 어법이 맞도록 동그라미. 그러니까 동그라미 적어서 3개. 표준어, 그다음 소리대로 어법이 맞게. 그러면 표준어는 뭐냐? 표준어는 뭐냐? 여러분 표준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쓰세요. 맞춤법 규정의 대상입니다. 표준어는 맞춤법 규정의 자, 소리대로는 뭐냐? 소리대로. 발음대로 충실히 적을 것. 자, 그 다음 어법에 맞도록 뭐냐면 발음대로 적더라도 발음대로 적더라도 어법에 맞게 적을 것. 써놓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 표준어는 맞춤법 규정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소리대로는 뭐라고요? 발음대로 충실히 적을 것이고, 어법이 맞도록 뭐예요? 발음대로 적더라도 어법에 맞게 적을 것, 이런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저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쭉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쭉 넘어가고요. 예,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4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그 마지막 단락 있죠? 거기서 또 볼게요. 24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나와 다의 요소는, 그러니까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이걸 말하겠죠? 상충된 듯이 보일 수 있다. 엽을 뜻하는, 이게 이비업자 아닙니까? 이비업자. 이거 한자 알죠? 나뭇잎이라는 우리말을 나에 따라 소리대로 적으면 나뭇잎이 되죠. 맞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나뭇잎이잖아요. 네. 다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나뭇잎이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나뭇잎으로 적되 나뭇잎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상호 모순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이는 한글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 오른쪽에 그 25쪽에 보세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1933년에 뭐가 발표됐다고 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1933년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된 연도가 1933년이다. 그래서 맞춤법을 정할 때는 한글 표기가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발음과 달리 그 이제 답습해서 뭐 기차, 그러니까 기차는 요즘 말로 트레인을 말하겠죠. 기차, 사회, 여자를 옛날 여자라고 써요. 여자,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말이 보면 여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어깨는 어깨겠고 빨래 이렇게 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소리로 바뀐 거죠.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 현실 발음대로 기차, 사회, 어깨, 여자, 어깨, 빨래 등과 같이 쓰도록 한 것이다. 어렵지 않죠?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적인 표기법이 사라졌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면 한글 맞춤법의 원리의 핵심은 어법에 맞도록 있다.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 어쨌든 기본 형태를 잘 공부를 해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락 그 정도가 넘어갈게요. 자, 한번 정해진 철자는 이 말은 그 다음에 다르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언제나 일정하게 적는다. 자, 흘글, 흑도, 흑만 이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참 배웠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이런 거를 원래 이제 흙이란 말 쓰잖아요. 자, 뭔 소리냐면 흙이란 말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제 뭐 흙도가 되고 뭐 흙글이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글글 흙도 흙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흙글 흙도 흙만이잖아요. 맞죠? 흙에다 을을 붙이면 흙글이 되잖아요. 흙도 흙만 이게 많이 붙으면 흙만이 되죠. 발음이. 자, 이거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국어학개론에서 이거 공부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이제 언어에 무슨 분포라고 하죠? 공부 많이 하죠. 이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상보적 분포. 그러니까 상보적 분포라는 게 뭐냐면 상호 보충적 분포라는 뜻이에요. 상호 보충적 분포. 그러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 아시죠? 지킬 박사 하이드. 지킬 박사 하이드를 보면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착한 사람인데 하이드일 때는 지킬 박사가 아니죠. 맞잖아요. 지킬 박사일 때는 하이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흘 다음에 을이라고 붙으면 흘글이 되는데 많이 붙으면 흑만이 되잖아요. 흑만. 이응만 붙잖아요. 이럴 때. 이응만 붙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만이라는 게 붙을 때는 이응만 붙잖아요. 흑만이 되고 을이 붙을 때는 흘글이 되고 그 다음에 도가 되면 흑도가 되잖아요. 이런 걸 상보적 분포로 하는 거죠. 언어에 여러분 국악기로는 다 배웠던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라는 것을 고정시켜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건너뛰세요.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이 흙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형태, 음소 이런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 2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2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찾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태를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건 아니다. 자, 찾으셨죠? 불규칙 용언의 경우는 활용형이 더우니가 되지만 어가는 뭐예요? 덥다죠. 그 다음에 덥다가 그러니까 비읍이 탈락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도 그 경상도에서는 아이고 더워라 이런 말 많이 써요. 아이고 더워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전에 옛날에는 더워라라고 진짜 썼거든요.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국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려면 어디 말을 연구해야 되냐? 경상도 말 연구해야 돼요. 경상도 말이 지금도 그 중세 국어의 흔적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가가 뭐 이러면 그 애가 네가 말한 그 애가 맞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짜를 가지고 막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말 바뀌죠. 경상도 말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걸 더보니 이런 거는 이제 경상도에서 쓰는데 일반적인 우리 의문 원칙에서는 안 쓴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발음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도 한다. 우습다, 미덥다 같은 경우에 밑 이 원형이겠죠. 맞죠? 웃다잖아. 웃다, 믿다. 맞나요? 이게 어간이잖아. 어간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습다, 미덥다와 같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웃 다음에 읍이 붙고 다가 된 거예요. 밑 다음에 업이 붙고 다가 됐는데 이렇게 안 쓰잖아요. 우습다 그러지 웃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밑 없다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무덤하고 마중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무덤 마중 이건 뭐냐면 원래 사람을 묻다 이렇게 묻다 여기에 어미 붙은 거예요. 원래 이제 어미 맞는 거예요. 묻다 있잖아요. 묻다. 근데 이거는 디귿이 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무덤이 됐다는 소리고요. 마중은 사람을 맞이한다. 여기에 웅이라는 조미사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읒이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마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중 나온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 더 해보고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지붕을 해볼까요? 지붕. 이것도 집이라는 단어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 집이라는 단어의 비읍이 위로 올라가는 거가 돼요. 지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덤 같은 경우는 묻엄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그 어원적으로 본다면 웅이 맞고 집웅이 맞는데 요즘 이렇게 안 쓰죠. 그냥 이거는 다 연음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연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인다. 오약에 써놓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넘어가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만 좀 넘어갈게요. 자, 어법이 맞도록의 규정 원리 4.2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부할 때 여러분이 다 막 뭐 하나씩 다 읽고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보다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그리고 뒤에 가서 문제 풀어 드릴 테니까. 어법이 맞도록에 거기 26쪽의 밑에서 둘째 줄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볼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시간 받아쓰기.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많이 해보셨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 그러면 꽃이 피었다라고 받아 적는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막 써요. 그렇죠? 꽃이 이렇게 쓰고 피었다.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특히 할머니들 막 공부할 때 모르면 이렇게 쓴다니까. 꽃이 피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꽃이와 피었다를 적어야만 하는데 그냥 그걸 그 듣는 대로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뭐 많이를 많이, 꽃도를 꽃도 이렇게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꽃도. 그러니까 이거 꽃이라는 게 기본형에 도가 붙은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쭉 써놓은 거예요. 꽃이 꽃도가 뭐 하여튼 그건 넘어가 됐겠죠.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영어 부분. 다른 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127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찾았어요? 사람들은 여기 볼게요. 한글 맞춤법이 어렵단 말을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표기보다 쉬운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외국인 영어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이트라고 발음하면서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의 뜻을 다 아시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자, WRIT는 뭐죠? 쓰다. 그래요? RIGHT는 뭐 이게 옳은이란 뜻도 있고 권리란 뜻도 있죠. 권리란 뜻도 있어요. right가 권리. 그다음 WRIGHT는 뭘까요? WRIGHT 이게 뭐냐면 목수 뭐 또는 제조인 이런 뜻이에요.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WRIGHT는 그럼 RIT가 뭐죠? RIT 이게 또 라이트인데 이건 뭐냐면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Light of Passage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말은? 통과 제의. 통과 제의가 뭐냐? 사람이 살아. 그러면 성인이 돼. 결혼을 해. 그 다음에 뭐 회갑이 돼. 그리고 죽어. 맞죠? 그게 통과 제의인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겪어가게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통과 제의. 다른 뜻 많이 들어봤죠? 그 영어로 라이트 오브 패시지라고 합니다. 라이트 오브 패시지. 라이트의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같은 라이트인데 발음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써놨지만 right가 이제 이게 right 이렇게 해서 그냥 LIGHT right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right. 이게 R 발음이 아니라 right 비다 할 때 이건 right고요. 이건 다 right.
그러니까 right. 그러니까 RIGH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right. 그러니까 우라이트는 아니고 right. 우는 속으로 발음하고 right. 이거는 그냥 right. 이해가세요? 이건 right고 우는 right. 자, 그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수요일 그 대학생들한테 실제로 수요일 써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웬즈데이잖아요. 웬즈데이. 맞죠? 수요일 웬즈데이잖아요. 대학생들도 쓰라고 하면 웬즈데이 이렇게 쓴다니까. 여러분 웬즈데이가 WEDNESDAY가 아셨어요? 이 D가 발음이 안 돼요. 묵음이에요. 웨드네스데이가 아니에요. 웬즈데이.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웬즈데이 이래서 쓰는 겁니다. 묵음이라는 소리예요. 묵음.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가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영어가 묵음이 많아요. 맞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러면 옛날에 실제로 이거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케이크를 엄청나게 이거 진짜 싫어해요. 케이크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 넘버원이야. 근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이 사람은 공부를 별로 안 한 거예요. 중학교도 막 대충 공부하고 제빵 이런 것만 잘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이제 막 만들었는데 수백 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 티가 이렇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묵음인 걸 몰라서. 그래갖고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국에 다 보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컴플레인이 많겠어요. 불평. 크리스마스가 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식품 영양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교수가 된 사람이 예전에 나오더라고 TV에. 하여튼 이런 묵음이 영어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뭐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법에 맞도록 표기의 실제. 찾으셨죠? 4.3. 거기 볼게요. 여기는 공부할 때 여러분이 뭐 다 공부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형태들만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닦다, 닦고, 닦아, 닦으면 닦자. 뭐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있어요? 닦다, 닦고, 닦아, 닦으면 닦자를 모르신 분 있냐? 다 알죠? 뭔가를 닦는다는 뜻이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아가 붙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붙었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온 거 보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자, 그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타 여기 이제 그 밑에 단락을 가볼게요. 그 밑에 단락 거기 28쪽이 마지막 단락. 자, 이러한 받침물 표기를 이해한다면 찾다, 쫓다, 뱉다, 갚다 등의 받침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읒, 찾다, 쫓다는 치읓, 맞죠? 뱉다는 티읕, 깊다는 피읕. 노타 이읒 받침은 좀 어렵다. 노타, 놓고, 노면에서 같이 히읗이 표면에 드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맞죠? 놓다, 놓고, 놓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놓다, 놓고, 놓으면, 놓으니 이렇게 쓴 거예요. 옛날에는 발음대로 하니까. 근데 놓다는 어쨌든 히읗이 있잖아요. 현대어에서는. 그래서 히읗 받침이 이제 발음은 안 되지만 현대에서는 이렇게 썼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보세요. 29쪽에 새벽녘, 가마솥, 새우젓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새벽녘 할 때 키읔 있죠, 키읔. 새벽녘 할 때 키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새벽녘이라고 썼을 때 이게 맞냐? 새벽녘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해가시죠? 예전에 그 나의 20년이라는 노래 있지 않아? 동력에 했을 때 부모님 날 낳으시고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았어요? 몰라요? 하여튼 새벽녘이 그래서 여러분 새벽녘에가 맞아요? 새벽녘해가 맞아요? 뒤에 맞는 거. 이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 새벽 역이잖아요. 그럼 이거 발음하면 우리는 그냥 새벽녘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틀려요. 새벽녘해가 요게 키읔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녘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에 했을 때, 동력해 했을 때가 맞는 거 원래대로. 그 다음에 가마솥해 이런 거는 알죠? 가마솥.
곳에 애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니까 가마솥태가 되겠죠. 가마솥태 누룽지하고 나오잖아요. 솥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우젓. 이것도 쉽죠? 그냥 새우, 저새가 되죠. 여기서는 좀 어려운 게 뭐예요? 요거. 새벽녘에가 아닌 새벽녘해가 됩니다. 새벽녘에가 아니라 새벽녘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우젓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동력할 때 키익이 붙는다든가 그런 것들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뭐 밑에 막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걸 다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지금 진한색 글자 나온 거 있죠. 제 설명 어렵지 않죠? 알아들으시겠죠? 그 진한색 글자를 위주로 공부하는 거 공부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요령. 이걸 밑에 있는 거 뭐 봐도 제가 안 말리는데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녘 할 때 새벽녘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게 나온다고요. 뭐 가마 맞는 거, 그렇죠, 맞는 거.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뭐 맞춤법의 규정이 맞는 거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떡볶이. 여러분, 떡볶이라는 거는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떡볶이 이거 우리말로 쓸 수 있어요? 외국 사람한테 떡볶이 쓰려면 참 어렵겠죠? 외국 사람 쓰려면 막 떡볶이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또는 볶기니까 막 볶기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볶다에다가 이가 붙은 거 깍두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원래 깍두기 쓸 줄 아셨어요? 깍두기? 이거 쓰라고 하면요, 깍두기 쓰라고 하면 진짜 실제로 어떻게 사람 이렇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깍두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 많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쓰라고 하면 깍두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깍자에다가 두기에 두. 맞죠?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쉬운데 여러분 깍두기 막 이렇게 쓰라고 하면 헷갈린다니까. 그냥 깍두기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뭐 맞춤법과 표준어 중에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 이해 가세요? 시험 조금 문제. 굵은 것만 알면 되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알려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맞춤법과 표준어는 여러분 운전학원에서 다 운전면허 따셨잖아요. 따면 뭐 왼쪽으로 세 바퀴, 뭐 T자형에서 왼쪽으로 세 바퀴 돌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식이 하여튼. 근데 이거 국어 학개론에서 나오지 않았어? 국어학기론에서도 이제 다 연결되죠. 뭐 원래 공부란 건 다 연결되는 건데 뭐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깍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떡볶이는 볶다에다가 이가 붙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거죠. 되셨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복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줄에 볶다 있잖아요. 볶다. 뭘 볶는다. 두 번째 줄에. 이거는 볶으면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볶다는 거에다가 아가 붙는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어간이잖아. 맞죠? 30페이지 둘째 줄에 있잖아요. 복이라는 게 어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밑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좀 건너뛰고 뭐 기흥린 이런 거 그러니까 몰라도 되고 뭐 뒤에서 나는 소리랑 다르다. 그래서 깍두기 같은 거 쓸 때 밑에서 넷째 줄에 깍두기로 적지 않는 것은 나오죠. 밑에서 지금 단락에 넷째 줄 있잖아요. 깍두기를 깍두기로 적지 않는 것은 국수 갑자기로 적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나오죠? 아니 우리가 국수라고 발음하지만 이걸 국수 이렇게 써요? 갑자기라고 발음하지만 갑자기라고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뭐 이런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은 발음은 잔뜩, 리을 발음은 살짝 맞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의성어를 적을 때도 깍둑깍둑 싹둑싹둑을 깍둑깍둑 싹둑싹둑으로 적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다음 중 문법적으로 뭐 표준어가 잘못된 거 이런 것만 알면 돼요.
여기 밑에 어쩌고저쩌고 이론까지 몰라도 되고. 뭔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깍둑깍둑이 아니고 깍둑깍둑 싹둑싹둑인데 발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맞춤법과 표준어는 제가 또 그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A4용지가 딱 있어요. A4용지 한 장을 딱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1장, 뭐 2장부터 해가지고 쭉 가다가 앞에는 이제 뭐 별거 아닌데 한 4장 정도부터는 앞에는 쭉 정리하세요. 4장 정도부터는 맞춤법에 맞는 표현들만 쭉 써보세요.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이해가요? 깍두기면 맞춤법 맞는 깍두기 이런 거, 그런 거 떡볶이는 떡볶이 이렇게 그런 것만 쭉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다 맞아요. 그게 문제가 주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뭐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찾아라.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찾아라.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학생이었다. 이것도 여러분이 되게 학생이었다가 맞아요. 이었다가 맞아요, 여러분. 학생이었다. 이었다가 왼쪽이 맞는 거예요. 이었다가 맞는 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학생이었다가 맞고 뒤에 틀렸다. 학생 이었다가 아니에요. 이었다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이다라는 말에 엇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말할 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어말어미 앞에 왔다 해서 과거 시제 뭐라고 한다고? 선어말어미.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2학년이니까 또 아셔야 됩니다. 어말어미 앞에 왔다. 선어말어미. 그래서 이게 엇이죠. 먹었다 생각하면 먹었다. 엇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었다가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막 설명한 건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그거 보려면 머리 쥐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 의미의 맥락들만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맞는 것만 알고 있어. 네, 그렇죠. 맞는 것만 알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맥락에서 맞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제 말씀 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이 밑에 막 여러분 다 읽고 제가 안 말려요. 세탁소에서 전화 와서 못 말린다. 근다고 해서 그렇게는 필요 없고 그 기본의 형태만 알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음 없음 찾았어요? 네.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습니다, 습니다를 막 쓰는데 최근에는 다 이제 습니다를 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있음, 없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있음, 없음 할 때 이 음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음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음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명사, 파생, 정미사라고 합니다. 자, 써보세요. 명사, 파생, 정미사. 있음, 없음 할 때 이 음을 명사, 파생, 정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음이 붙은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있음, 없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건 이제 여담인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과일단물, 주스를 과일단물이라고 하죠. 주스를 북한말로 과일단물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주스는, 주스 있잖아요. 주스 영어로 Juice. 이게 주스거든요. 주스가 맞아요? 주스가 맞아요? 우리말 쓸 때. 주스를. 앞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그거는 요새는 저것도 주스. 했었는데. 이게 맞아요. 예전에는 뒤에 그거. 거. 왜냐면 주스를 쓸 때는 발음을 주스라고 쓰지만 이걸 주스 이렇게 안 해도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우만 써도 이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스는 우리말 쓸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참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스가 그러니까 이게 오뚜기 우리가 잘못 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도 오뚜기 식품이 쓰잖아요. 네.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틀려요. 오뚜기가 맞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의 다 이렇게 쓰죠. 오뚜기 식품. 맞죠? 그 다음에 화두 중에 설레임을 쓰는데 설레임이 맞아요? 설렘이 맞아요? 네? 설렘이 맞아요. 설레다. 근데 우리 여기 과일에 화두에 보면 설레임이라고 나오죠. 지금도. 네. 되게 좀 비싸잖아요. 설레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레임도 그렇고 노사연 노래 중에 뭐 있어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거 노래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바람이 맞는 거예요? 바람이 맞는 거예요? 바람이 맞는 거예요. 틀려요. 바람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쓸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우리가 맞춤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면 되게 많아요. 오뚝하다에 이가 붙었고, 설레다에 미음이 붙은 거고, 바라다에 미음이 붙은 거. 그러니까 바람이란 건 불어오른 바람도 바람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근데 노래 제목은 바람 아니야? 그래서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은 잘못했다, 바람이에요. 틀렸다는 거죠. 노래 제목은 틀렸는데 이제 그런 건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죠. 문법적으로 보면 틀렸죠. 시를 쓸 때는 저 약간 이렇게 틀려도 괜찮은 거야. 저렇게 바람 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싫어. 이제 그러니까 원래 문법적으로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이제 관습헌법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장면인데 짜장면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짜장면 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니까 그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 틀렸다 이거죠. 좀 어렵지 그런 않죠? 것부터가 시정이 돼야지.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정이 돼야 취할 수 되는데 없는 건데.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뚜기를 썼는데 이렇게 쓰면 뭐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재밌잖아 이런 거 알면. 자, 그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었다 했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기 있음 없음도 했고, 밑에 보세요.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89년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종전에는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읍니다 씁니다 같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 세대시잖아요. 아, 저희는 그거 착각했어요. 계속 예. 그걸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89년에 맞춤법 개정해서 이게 헷갈리니까 먹었습니다 할 때, 아 이게 뭐 읍니다 쓰면 헷갈리니까 씁니다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뒤에 어쩌고저쩌고는 넘어갈게요. 이거 안 읽어도 돼. 저도 머리 아파 있어 이런 거. 그냥 그렇게 말고 넘어갈게요. 자, 이싸오니 이거는 이거 틀린 분 계세요? 이싸오니가 맞을까? 이아오니가 맞아요. 이싸오니 왼쪽이 맞겠죠? 왼쪽 게 맞는 거. 업사오니도 왼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이싸오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좀 문법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싸오니 할 때 이 사오가 뭐냐? 사오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겸양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겸양. 이 책에는 나오는 건데 겸양어미. 겸양이라는 게 뭔지 알죠?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오라는 게 겸양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먹사오니, 이싸오니 이렇게 쓴 게 겸양어미.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됐죠? 이싸오. 밑에 건너뛰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그 오른쪽으로 막 많이 쓰지 않아요? 오십시오.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오십시오. 오가 맞는 거예요. 요가 틀려요. 명령체라고. 그러니까 오십시오가 틀린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요는 이제 다 쓸 수 있죠. 오세요는. 근데 이제 밑에 보세요. 그래서 오십시오 이렇게 쓰는데 어떤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오는 요즘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쓰는데 하여튼 오십시오라고 할 때 하오체 오에서 온 것이다. 여기 써놨죠. 하여튼 오십시오가 맞다는 거예요. 오십시오. 하오체에서 나온 거니까 이 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십시오가 아니고 가시오는 뭐 가시오, 가셔요, 가세요 다 이렇게 쓰죠. 요즘에도 가셔요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가셔요, 가세요, 가시오 뭐 이렇게 막 쓴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그 문법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셔요가 맞아요? 이건 오셔요, 오세요 다 쓸 수 있어요. 오셔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오, 가셔요 여기 필기해 볼까요? 가시오, 뭐 가셔요, 가세요 한번 써보세요. 이 표현은 다 쓸 수 있죠. 지금도 가시오, 가세요, 가셔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는데 이건 다 맞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다른 거 할게요.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글 맞춤법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이거 제가 아까 1번 문제 이거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설명 드렸었는데 아까 거기 기억이 바로 안 나죠. 23쪽 다시 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본문 6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맞나요? 네.
이거 보면서 보세요. 23쪽. 자, 그 다음에 1장은 총칙으로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정신을 밝혀놓았다. 맞나요? 네. 1장 총칙. 자. 2장은 잠오에 관한 것이다. 맞죠? 그렇죠. 제가 이 시험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단 이장. 부록에는 띄어쓰기와 문장부, 부록은 문장부지 띄어쓰기가 아니죠. 띄어쓰기 5장에 있잖아요. 맞나요? 네. 자, 한글 맞춤법은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뭐를 소리대로 적되 뭐 하도록 원칙으로 한다. 뭐를 소리대로 적되. 표준어. 예, 이거 어디 나와요? 24페이지 펴봐요. 24페이지. 24페이지 펴보시라고. 거기 보시면 예,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원형을 밝혀 적은 거. 이건 너무 쉽죠. 더욱 다음에 이가 붙은 거잖아요. 더욱이는 더욱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이 이런 말 쓰잖아요. 더욱이라는 말에 이가 붙은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번은 그냥 건너뛰고요. 저 5번을 보세요. 맞춤법 받으십시오라고 그랬죠? 받으십시오라고 써놨잖아요. 5. 님은 같습니다. 읍니다예요, 씁니다예요. 씁니다. 아까 제가 씁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시오. 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는 같습니다. 이거 님의 침묵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너 없음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업이라는 말에 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명사로 쓴다고 했잖아요. 명사로 파생하는 그런 전미사라고 했잖아요. 명사 파생 전미사.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없음이라고 할 때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